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어느 날 언니가 불쑥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두 아이를 홀로 돌볼 수밖에 없었기에 친정엄마와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어요. 당시 엄마는 지방에서 터를 잡고 계셨지만 오롯이 손주들을 위해 짐을 꾸려 상경하셨습니다. 거기다 형부가 일자리까지 소개해주는 바람에 언니네 집 근처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가까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었지만 곁에 가족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세월은 그렇게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두 아들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첫 월급을 탔을 때 아이들은 제 선물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이모, 이모부 선물까지 하나하나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토록 바르게 자라주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으니까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은 큰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오빠가 홀로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한마디로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오빠가 부모처럼 동생을 보살펴 온 셈이었어요. 며느리가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참 대단한 사람이네. 부모도 없는 와중에 동생을 홀로 키웠다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럼 오빠는 동생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는 거네. 나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다 보니 결혼은 엄두도 못 냈나 봐. 윤서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윤서를 꼭 부탁한다고 하셨던 모양이야. 그러니 동생 챙기느라 결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거지. 참 대단하네. 근데 오빠도 꽤 젊은 나이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윤서한테 집까지 사줬대.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윤서 오빠가 스타트업인가를 했다는데 앱인가 뭔가를 개발해서 대기업에 매각해 꽤 큰 돈을 벌었다더라고. 그 돈으로 윤서 앞으로 집도 하나 마련해놓고 이래저래 안전장치를 만들어뒀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 엄마는 윤서가 어때 보여?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가 참 야무지고 심성도 곱게 보여서 마음에 쏙 들어. 사실 나도 처음에는 부모도 없이 오빠가 홀로 키웠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럽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애가 참 밝고 마음에 들더라니까. 온 가족이 며느리를 한마음으로 반겼습니다. 저 역시 밝고 구김살 없는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한 뒤로는 며느리가 더욱 마음에 들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수시로 집을 오가며 우리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들르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건네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휴가철을 앞두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휴가에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주도로? 네, 휴가비도 많이 나와서 다 같이 가고 싶어요. 이모님, 이모부님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윤서 너가 불편하지 않겠어? 저는 진짜 괜찮아요. 며느리가 해맑게 웃어 보이자 엄마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사돈총각도 함께 가면 좋겠구나. 오빠도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잘 키웠는데 당연히 챙겨야지. 이제는 한 가족이니 서로 챙겨야 하는 게 맞잖니. 그 말에 며느리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 뒤 우리는 다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돈도 성격이 워낙 밝은 터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고 엄마와 언니 그리고 형부까지 모두 사돈에게 푹 빠진 채 여행 내내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쩜 성격이 저리 좋을 수가 있어 그래. 엄마 눈에서 내내 하트가 나와서 내가 민망할 정도야.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한테 딸을 맡기고 눈을 감은 사돈 두 분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더라니까. 엄마와 언니의 칭찬은 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2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언니가 불쑥 찾아와서는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무리 봐도 사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자리를 좀 알아봤거든. 선자리를? 내 친구 조카 중에 공기업 다니는 애가 있거든. 애가 참 참한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맨날 걱정을 했거든. 그래서 며칠 전에 살짝 물어봤더니 내 친구도 아주 좋다는 거야. 혹시 부모 없이 동생을 혼자 키운 얘기도 한 거야? 그럼 내가 그 얘기까지 다 했지. 그랬더니 조카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다잖아. 자상한 사람이 이상형이었다는데 딱이라고 말이야. 거기다 내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거든. 사돈이 워낙 동안에다가 참 호감 가는 얼굴이라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했다지 뭐야. 근데 그 조카는 나이가 몇 살이라는데. 조카도 인연을 못 만나서 30 후반이래. 그래서 더 괜찮다고 했다나 봐. 그래도 나이 차이가 조금 나을 텐데 괜찮다고 했대? 전에 남자한테 크게 대인 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안 보고 성격이랑 그런 것만 본다고 했대. 연예인들은 띠동갑이랑도 결혼하던데 크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런 거 보면 나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긴 하지. 아들과 며느리는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 사이로 인연을 맺었고 며느리가 졸업 후 취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는 내내 동생이 밉보일까 싶어 철저히 챙기는 모습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는데요. 동생을 챙기느라 늦은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일찍 결혼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른 김에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혹시 사돈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니? 아, 네. 오빠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나이 들면 많이 외롭고 그럴 텐데 윤서가 나서서 결혼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오빠는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가 좋은 모양이에요. 이모가 괜찮은 자리를 하나 알아왔거든. 여자가 공기업 다니고 아주 괜찮은 모양이야. 소개팅 자리 마련해보는 건 어떻겠니? 제 입에서 소개팅 이야기가 나오던 순간 며느리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햇살 가득하던 방 안에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든 것처럼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다 삼킨 듯 눈치를 살피는 듯한 표정이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벼운 외투만 챙겨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쾅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그제야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예민해 보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라면 끔찍하던 애가 오늘따라 예민하게 구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언니가 들어와서 곧장 물었어요. 윤서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그게 윤서 말로는 사돈이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네. 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바로 말했어요. 그럴수록 주변에서 서둘러야 한다니까. 그냥 두면 나이만 계속 먹고 나중에 후회하기 마련이라니까. 근데 윤서가 워낙 정색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언니가 놀란 듯 되물었어요. 윤서가 정색까지 했단 말이야? 아주 정색을 하더라니까. 언니가 팔짱을 낀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의견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혹시 사돈 생각이 아니라 윤서 생각이 아닐까? 엄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서 생각이라니? 그러니까 사돈은 결혼 생각이 있는데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고 윤서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엄마가 입술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그럴 수도 있지. 언니의 말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때일수록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돈도 그동안 동생 키우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것 같던데 이제라도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 그렇긴 한데 윤서가 펄쩍 뛰는데 별 수 없잖아. 그러지 말고 윤서 앉혀놓고 잘 말해봐. 친구 조카도 참 괜찮다고 해서 아까워서 그래. 둘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고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결혼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자 며느리는 다시금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고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우리를 대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 선자리가 못내 아까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들렀을 때 언니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윤서야, 전에 사돈 소개팅 말이야. 혹시 사돈한테 물어봤니?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결혼 생각 없대요. 오빠가 정말 그랬어? 네, 오빠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래? 아까운 자리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니? 다시 물어보긴 할 텐데 아마도 오빠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며느리의 대답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날이 선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더 이상 그 주제로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며느리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애틋하기 그지없는 남매 사이였기에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딱히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지하 주차장인데 할머니랑 같이 내려오세요.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니?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보여줄 거라니? 우선 내려와 보세요. 아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엄마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들이 처음 보는 차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새 차가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차는 뭐야? 이 차 형님이 새로 사주셨어요. 사돈이 차를 사줬단 말이야? 니들 타던 차도 거의 새 차였잖아. 그렇긴 한데 나중에 애기 생기면 차가 작을 수도 있다면서 형님 차 바꾸면서 우리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말인데 전에 우리가 타던 차도 얼마 안 타서 거의 새 차나 다름없잖아요. 윤서가 그 차를 엄마한테 드리자고 했어요. 나한테 차를? 제가 토끼 눈을 한 채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차가 오래됐잖아요. 비록 중고차이긴 하지만 이 차가 운전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중고차라고 해도 가격이 꽤 비쌀 텐데 내가 이 차를 어떻게 받아? 괜찮아요. 할머니 모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하셔야 하잖아요. 오래된 차 타고 다니셔서 걱정됐거든요. 며느리가 제 손바닥 위에 차 키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타던 차는 거의 새 차나 다름없었어요. 당장 내다 팔아도 적잖은 돈을 받을 게 분명해 보였는데 선뜻 차를 주겠다고 하니 놀라움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비싼 차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그냥 윤서 네가 몰고 다니지 그래.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걸요. 저는 회사까지 전철로 금방이라 차가 필요 없잖아요. 조심해서 운전하고 다니세요. 며느리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켠이 따스하게 물들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토록 다정한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아들이 새 차를 운전해서 맛있는 밥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도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또다시 입이 닳도록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애가 참 착한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딨겠어. 그니까 말이야. 볼수록 아주 마음에 든다니까. 근데 내가 이 차를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윤서가 주고 싶어서 줬다고 하잖아. 그래도 사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정 미안하면 사돈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윤서 통해서 보내던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며느리를 불러 정성껏 만든 반찬을 건넸습니다. 사돈한테 감사해서 내가 반찬 좀 해봤어. 혼자 챙겨 먹기 힘들 것 같아서 사골 곰탕은 전부 얼렸으니까 입맛 없을 때 하나씩 꺼내 드시라고 해라. 거기다 그때 보니까 오이장아찌를 엄청 잘 드시길래 그것도 좀 만들어봤어. 전에 엄마가 오이장아찌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엄마 살아계셨을 때는 매일같이 집밥을 먹었다 보니 오이장아찌 같은 반찬을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뭐니 해도 엄마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긴 하지. 나는 지금도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거든. 그리고 김치찌개도 잘 드신다고 해서 담았으니까 되도록 빨리 드시라고 하고. 김치찌개도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인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요리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영 그 맛을 못 내겠더라고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찌개가 엄마 김치찌개랑 거의 비슷하다고 오빠가 맛있게 먹었다고 했는데 김치찌개 보면 오빠가 엄청 좋아하겠네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항상 챙겨줘서 고맙구나.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자 며느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며느리가 정이 많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따뜻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가 집에 와서 물었어요. 며느리가 차를 줬다면서? 좋은 차라 그런지 소음도 없고 엄청 좋더라고. 요즘은 전혀 안 챙기는 며느리들이 참 많다고 하던데 윤서는 정이 많아서 참 고맙다니까. 그게 다 오빠를 보고 배운 거 아니겠어? 그렇긴 하겠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정색하면서 말했다고 하길래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무슨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돈이 윤서라면 아주 끔찍하잖아. 그건 윤서도 마찬가지지.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윤서보다야 사돈이 더 챙기는 게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 윤서 입장에서는 오빠가 결혼하길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 오빠가 하기 싫다고 했다잖아.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너도 참 순진하다. 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오빠가 결혼하게 되면 지금처럼 윤서를 챙길 수 있겠어? 오빠가 결혼하게 되면 새언니 눈치 보여서 못 챙길 게 뻔하잖아. 그러니 윤서 입장에서는 오빠가 결혼하길 바라지 않는 거지. 한마디로 오빠는 계속 희생만 하길 바라고 있는 거야. 설마 윤서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아쉬운 게 없으니까 우리한테도 잘하는 거지. 오빠한테 지원 못 받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나갔다. 제가 고개를 내젓고 있자 언니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가족들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형이 동생 재산 전부 빼돌리고 부려먹고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 사돈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엄마 유언도 있다 보니 동생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 윤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돈이 그만큼 뒷바라지했으면 이제는 나서서 오빠가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지.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열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봐봐. 사돈이 차 사줬다고 좋아만 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받는 것만 좋은 거고 오빠를 챙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그 모습을 보면서 괜시레 사돈이 불쌍해지더라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리 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윤서한테 잘 말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 동생이라면 그걸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게 맞잖아. 그렇긴 한데. 알았어. 내가 윤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볼게. 근데 윤서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고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마음일 거야. 내 친구 조카는 결혼 안 하고 있던 언니가 소개팅한다는 얘기 듣자마자 동생이 백화점 가서 옷 사주고 그랬다고 하던데 동생이라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거잖아. 윤서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그런 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니까. 언니의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윤서가 그런 마음인 것일까? 밝고 다정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소개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차갑게 굳어버렸던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엉켜붙어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심란한 표정을 짓고 있자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심란하면 성훈이한테 한번 물어보던지. 그럴까? 살짝 물어볼까?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물어보면 되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퇴근하면서 잠깐 집에 들러봐. 집에는 왜요?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알겠어요. 갈 때 할머니 좋아하는 케이크 사갈게요. 저기 있잖아. 윤서한테는 내가 심부름 시켰다고 둘러대고 와봐. 왜요? 그냥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요. 할머니 심부름이라고 말하고 잠깐 들를게요. 얼마 뒤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돈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윤서가 펄쩍 뛰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야. 그건 형님이 결혼하기 싫어하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른 마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돈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돌아가신 사돈 두 분이 아들이 동생 키우느라 결혼도 못하고 그런 거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원래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돈이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오빠가 자기를 잘 못 챙길까 봐 그래서 펄쩍 뛰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걱정돼서 꺼낸 말이라고 했잖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너가 사돈한테 넌지시 말 한번 꺼내봐. 사돈 마음은 다를 수도 있잖니.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너가 슬쩍 한번 말 꺼내봐.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이런 말 했다는 건 윤서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주말이라면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그게 형님이 할머니랑 엄마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요. 사돈이 갑자기? 전에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고 그러셨잖아요.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으신가 봐요. 혹시 우리가 결혼 얘기 꺼낸 것 때문에 그런 거니? 걱정스레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별일 아니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워서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며칠 뒤 사돈이 예약했다던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돈과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앉아있는 모습이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건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식당 룸 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거운 기운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잠시 후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머니 유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우선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밀을 알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마련이라고 어머니가 절대 말을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요. 비밀이라니요? 그게 사실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돈이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사이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딱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이제 가족인데 그게 뭐든 함께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사돈이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비밀로 할까 싶었는데 우리 윤서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왠지 우리를 이해해 주실 분들 같아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말하기 어려운 것인지 테이블 위로 내려앉은 침묵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곧 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저도 얼떨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사실은 윤서와 저는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닙니다. 네? 그럼 윤서가 입양되었다는 말인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사돈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엄마와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윤서 오빠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예? 아빠라니요?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아 되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윤서 생모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중에 우리가 키우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윤서 생모가 윤서를 두고 집을 나갔어요. 그 바람에 고민하던 끝에 우리 부모님께서 제 호적이 아닌 두 분 호적에 올리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윤서랑 저를 위해서 나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사이 윤서는 더욱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이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윤서한테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문제는 임종을 얼마 앞두고 어머니 신경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지 우리 둘을 불러놓고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어머니도 마음고생이 심하시긴 하셨던 모양이에요. 윤서도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뭐라고 사는 내내 마음고생하고 살았겠네. 별일도 아니구만. 어찌나 겁을 주던지 잔뜩 긴장만 했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사돈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자식을 낳아놓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아주 훌륭한 아버지네요.
사연 들어보니 오히려 더 듬직하고 훌륭해 보여요. 우리 윤서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돈을 향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덩달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도 황급히 일어서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사돈 곁으로 엄마가 다가가더니 손을 꼭 잡고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우리 사이는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 상황에 사돈한테 허리 숙여 인사할 생각을 다 했어? 얘기 듣자마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 너 혼자 애 둘 키우는 모습을 내가 고스란히 지켜봤잖니.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사돈은 끝까지 딸을 책임진 거잖니. 세상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 나도 모르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니까. 이래서 연륜은 무시 못한다는 말이 있나 봐. 오늘 엄마한테 또 한 번 배웠어. 나한테 배우다니. 사실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머릿속이 멍해져 있었거든. 근데 오늘 엄마의 배려 덕분에 사돈이랑 윤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진짜 멋지다. 제 말에 엄마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돌이켜보면 현명한 엄마 덕분에 그동안 두 아들을 키우며 모진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좋은 엄마를 둔 것도 제 복이라면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엄마를 한층 더 살뜰히 챙겼어요. 틈만 나면 찾아와 안부를 묻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에 들러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때 오빠, 아니 아빠 선짜리 있었잖아요. 그거 혹시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공기업 다닌다던 그 사람 말하는 거니? 네. 근데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걸 알고도 그쪽에서 괜찮다고 할지 그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모님 말씀처럼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게 될까 봐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까? 네. 이제는 오빠가, 아니 아빠가 짐을 내려놓고 저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어요. 오빠라 부르던 사람이 사실은 아빠였다는 진실, 그리고 그 아빠가 자신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무게를 며느리가 얼마나 힘겹게 짊어지고 있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언니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조카가 선을 보겠다고 했다지 뭐니. 정말요? 며느리가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조카도 참 특이한 게 사연을 다 듣고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마음에 더 들다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지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 한눈 안 팔 것 같다면서 당장 선을 보겠다고 했다는 거야. 정말요? 진짜 잘 됐네요. 며느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덩달아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그 이후 사돈은 선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둘이 정말 잘 통했던 모양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는 며느리의 얼굴에도 날이 갈수록 화색이 돌았어요. 그렇게 반년 남짓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빠, 그러니까 아빠 프로포즈 받았대요. 근데 사돈이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고 받았단 말이야? 그게
아빠가 연애 초보다 보니까 그분이 답답하다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누가 프로포즈 했냐가 뭐가 중요하겠어. 아주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그 소식에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오랜 시간 딸만을 위해 살아온 사돈이 드디어 자신만의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돈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 자리를 비워두기 그렇다며 엄마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자 또다시 사돈과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 뒤에도 며느리가 기쁜 소식을 연이어 전해왔는데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기쁨의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사돈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온 것만 같았으니까요. 얼마 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병원으로 총출동했더니 사돈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연신 미소를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참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던 엄마가 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더니 사돈이 황급히 손다리를 치며 말렸어요. 사돈 어르신, 진짜 괜찮습니다. 내가 혼주석까지 앉았는데 살아있을 때까지 부모 역할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산후조리원비에 보태도록 해요. 애기가 참 예쁘네요. 미안하면 가끔 애기 좀 보여주러 들르던지요. 엄마가 행복 가득한 표정으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곤히 잠든 작은 생명 위로 엄마의 따스한 눈길이 머물렀어요. 그 이후로 사돈 부부가 아이와 함께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다 돌아갔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까르르 웃을 때마다 온 집안이 환하게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우리에게도 마침내 따스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행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